척추신경외과 의사와 생활습관의학자로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허리나 목이 아파서 오셨는데 전혀 의외의 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저는 척추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의학 전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환자를 좀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척추질환이 분명하게 진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도 합니다. 목이나 등, 허리 수술도 하고요. 큰 수술, 작은 수술도 합니다.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로봇 수술 다 합니다. 하지만 척추질환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들 또는 척추질환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의 환자들이 척추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재활하고 환자가 안 되게 하는 예방의학적 측면을 더 공부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생활습관의학도 제가 공부했고 환자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는 의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척추신경외과 의사와 생활습관의학자로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허리나 목이 아파서 오셨는데 전혀 의외의 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목이나 허리 통증이 알람, 즉 증상 역할이 돼서 척추질환인 것처럼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술이나 시술 또는 재활 상의도 한다든지 또는 생활습관 교정을 상의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척추질환이 아니고 다른 병이 진단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 없는 허리 통증 꼭 이런 검사 해보세요 라는 부제로 몇 가지 제 환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도 소개를 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척추질환이고 디스크 걸린 줄 알고 오랫동안 헤매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오셔서 다른 진단으로 되는 경우에 좀 많이 당황하시죠. 저도 당황하는데 18세 이제 학생인데 허리가 심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다리가 너무 저립니다. 처음부터 MR을 찍진 않죠. 근데 이제 18세 된 여학생이 다리가 심하게 저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허리는 잠깐 아플 수 있어요. 허리 아픈 아이들은 많은데 이제 그게 슬금슬금 엉치나 다리까지 내려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병 기간이 길어지니까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 MR을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허리도 아프지만 특히 왼쪽 다리가 마비까지 와요. 당연히 MR 찍어야죠. 그래서 디스크가 정말 좀 조기에 터졌나라고 MR을 곧바로 갔습니다. MR 보면 5번, 4, 3, 2, 1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번, 5번에 정상 디스크는 화이트 시그널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4번, 5번 디스크는 새까맣게 변성이 되어 있으면서 허리가 아플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세요. 뭐가 또 보입니까? 이 여학생 디스크만 있나요? 이게 마비 일으킬 만한 디스크 소견인가요? 아니죠. 여기 아래 보면 꼭 방광처럼 소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방광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변이 차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여요. 여기서도 보시면 단면도인데 디스크가 있고 약간 밀려나온 것 같지만 앞에 뭔가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단순하게 소변 찬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아래쪽으로 골반뿐만 아니라 꼬리뼈 있는 데까지 또 방광 근처 또 여성이기 때문에 난소나 자궁 쪽도 다 보는 MRI를 찍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난소 종양이 발견됐어요. 어린 나이에도 난소 종양이 발견됩니다.囊종성 난소 종양인데 굉장히 크죠. 꼬리뼈 골반 쪽을 거의 다 막고 있고 옆에서 보는 사진이고요. 앞뒤로 봤을 때 사진도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주변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자극이 돼서 척추에서 내려온 신경이 이쪽 골반 부위를 지나가면서 다리 쪽 내려가거든요. 이 난소 종양 때문에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 마비까지 심한 통증과 함께 부전마비까지 만들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예상하지 않게 척추병원인 저희 병원에서 난소 종양이 발견됐고 물론 저희 병원에서 치료는 안 되죠.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가셔서 잘 됐다고 얘기는 들었고 난소 종양 제거하고 이제 왜 이게 생겼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18세 여자 학생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왔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MR 검사나 CT 검사에서도 진단이 되지 않았지만 좀 더 골반까지 확장해서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난소 종양이 발견됐고 이 난소 종양을 빨리 잘 진단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가 잘 되고 개선이 됐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흔치는 않죠. 제가 이 한 분 딱 보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난소 종양 또는 자궁 근종 정말 이 수박만한 자궁 근종도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잘 아시는 지인도 어머님도 그렇고 60대, 70대 또는 이렇게 젊은 여성들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가 저릴 때 반드시 부인과적인
또는 뭐 상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들은 반드시 여성 생식기 질환 또는 종양, 염증성 질환을 반드시 같이 생각하면서 척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 환자는 난소 종양이었지만 자궁 근종부터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또는 암도 있고요. 따라서 복부 안에 또는 여성의 생식기 골반 안에 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종양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 감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 사례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72세 남성이세요. 그리고 그 소개를 저희 병원까지 오셨는데 71세시고 이제 직업은 뭐 그냥 이렇게 사무 보시고 또 회사 다니시고 중소기업에 이렇게 임원으로서 그런데 일단 허리가 아프시고요. 다리가 저리세요. 걸음이 좀 되었다 말았다고도 하지만 특히 누워 계실 때도 좀 저리시고 운동 좋아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부터 찍었거든요. 자, 엑스레이 볼게요.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오른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보이시죠? 요 뼈가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요 밑에는 큰 반석 같은 천추가 있고 골반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요 뼈가 5번이죠. 4, 3, 2, 1. 이분은 71세 치고는 신경 통로도 이렇게 잘 열려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리가 저리시고 저희 병원에서 MR 찍었어요. 자, MR 볼까요? 여기 보세요. 5, 4, 3, 2, 1. 그리고 신경이 내려가고 이 하얀 게 뇌척수액이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3번, 4번과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유독 까맣고 이렇게 뒤로 나오면서 신경 통로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협착이 있겠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단면도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MR 단면도를 봤더니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고 여기 신경 통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쪽 근육, 뒤쪽 근육들인데 저희가 딱 발견한 게 요거예요. 요거. 요 동그란 거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디스크나 척추체만큼 동그란 게 크게 보이죠. 요게 척추체 앞에를 지나가는 복부 대동맥입니다. 이 동그란 게 복부 대동맥인데 이 대동맥이 정상적으로는 3cm 안쪽이어야 돼요. 그런데 5, 6cm만큼 굉장히 커져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영상을 봤더니 척추체 바로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 복부 대동맥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부풀어져 있죠. 복부 대동맥류가 뭐냐? 복부 대동맥이 3cm가 정상인데 확 커지면서 터지기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할 당시에 5.5cm 이렇게 늘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병원에 척추 협착증 치료하러 오셨고 MR 찍으면서 협착증 치료 이제 시술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리 혈액순환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자세히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부 대동맥이 굉장히 심하게 거의 6cm 가까이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2배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검사를 멈추고 치료를 멈추고 혈관 전문가인 선배 교수한테 의견을 여쭙고 환자를 보내드려서 환자께서 가서 복부 대동맥 혈관 검사를 정밀하게 했고요. 혈관 검사를 했더니 더 문제가 완전히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복부 대동맥 파열이 올 뻔했다라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협착증으로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전혀 다른 복부 대동맥 파열 직전에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흉부외과 대동맥류 수술하시는 선배 교수한테 보내드렸고 목숨을 건지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교수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너 척추만 보는 원장이 그걸 어떻게 잘 봤어?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고요. 이분께서 이제 요 척추 동맥류를 혈관 보시는 교수님한테 잘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해서 엑스레이 보세요. 여기 철망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이 철망을 복부 대동맥이 파열되지 말라고 이렇게 철망을 넣는 혈관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터지면 3분의 2는 사망하는 질환이라 그러더라고요. 복부 대동맥 파열이 만약에 시술이나 수술을 이거 모르고 있다가 또는 수술 전후로 터졌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습니까?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서 잘 치료가 됐던 사례고 여기 보시면 스텐트가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걸 다 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막혔던 거 3번, 4번 여기 뻥 뚫려 있죠? 내시경 또는 현미경으로 전신 마취하지 않고 안전하게 협착증까지 치료했습니다. 자, 이 환자 어때요? 이 환자는 협착증 치료해야 되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검사 중에 터지기 직전에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고 대학병원 가서 스텐트 넣어서 그거 먼저 안전하게 치료하고 다시 오셔서 충분히 안심하면서 허리 협착증까지 치료해줬던 경우입니다. 이분의 병의 코스가 어떠세요? 이분이 예상하셨습니까? 또 제가 척추만 보고 혈관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환자를 볼 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줌 아웃해서 전체 숲을 보면서 환자의 전신적인 혈관 상태라든지 전신적인 컨디션이나 또는 영상도 척추 신경도 보지만 그 주변 구조물들을 보면서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이시고 허리가 아프시기도 하지만 주로는 다리가 너무 많이 저리셔서 오셨어요. 특히 이제 엉치나 허벅지 쪽으로 좀 퍼져 나간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되셔서 여러 군데서 MRI, CT 다 찍고 오셨는데 진단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마지막 MR 찍고 뭐 포기하셨다 그러고 저희 병원까지 오셨고 한번 엑스레이 볼까요? 엑스레이 보시면 정면 사진이 이게 보이죠? 정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허리 1, 2, 3, 4, 5고 옆에서 봤을 때도 뭐 크게 퇴행성 변화 없으시고 71세 남성이면 이 정도면 신경 잘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못했던 거예요. 약간 혈액순환 문제고 괜찮아요. 진통제 드세요. 물리치료 하세요. 계속 이렇게 한 5년, 6년, 한 60대 초반부터 증상이 있는데 못 찾아내시는 거죠. 이분 진단 먼저 아세요? 기생충 감염입니다. 황당하시죠? 이분 잘 보시면 골반 사진인데 조금 엑스레이를 약간 내려서 찍었거든요. 골반 사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쌀 알처럼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기생충, 유구낭미충증에 감염돼서 근육이나 근막, 심부 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딱해지면서 석회화되면서 남아있는 흔적이고요. 조직을 이제 파고들면서 예전에 이제 보통 돼지죠. 중간 숙주가 돼지인데 돼지를 통해서 최종 숙주인 인간까지 전파돼서 덜 익은 뭐 돼지고기를 드셨던 것 같아요. 예, 그분 몸에 기생충이 있다가 이제 그것이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석회를 일으키는 병변처럼 여러 군데 이렇게 기생충 알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다행이시지만 이 유구낭미충증, 즉 영어로 cystic sarcoisis라고 그러죠. 이 유구낭미충증이 감염되면요, 이것이 신경계로도 막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뇌로도 올라가서 경기, 간질 질환도 막 일으킵니다. 이렇게 좀 심하게 허리 쪽이나 특히 골반 쪽에 이렇게 근육을 파고드는 유구낭미충증의 후유증 환자들은 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런 기생충 감염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찍어봐야 되고 뇌 MRI도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척추 질환인 줄 알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기생충 감염으로 진단이 돼서 그 근막 사이를 자극하고 통증을 일으켰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척추 질환 환자라기보다는 기생충 감염 후유증 환자죠. 그러면서 심부 근육이나 인대 또는 말초신경들이 자극이 되면서 환자가 심하게 좀 괴로웠던 경우거든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척추 질환 협착증이다, 디스크 걸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이 말해주는 몸속병이 기생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오른쪽 팔이 저리고 목이 아프고 또 어깨 쪽으로 방사되면 아, 나 목 디스크 걸렸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죠. 목 디스크랑 굉장히 비슷한 다른 질병도 많습니다. 즉 목 디스크가 아닌데 팔이 저리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든지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자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원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 통증이 말해주는 몸속병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63세 남성이신데요. 팔이 저려서 오셨고 상의 끝에 MR 찍었습니다. 이분 역시 여러 군데 병원에서 진단했지만 진단을 못했습니다. 왜? MRI 보시면 여기 일자목이고요. 1, 2, 3, 4, 5, 6, 7 약간의 디스크 있지만 63세 남성치고는 경미하세요. 그래서 물리치료 계속 하시고 주사만 맞으셨어요. 신경이 잘 내려가는데 단면도 보면 별로 이렇게 신경 압박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경미하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가 이렇게 좀 있으세요. 좀 보기 어렵나요? 그럼 이 사진으로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목이 척추고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 폐 위쪽 부분이에요. 여기 뭔가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목에서 신경이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데 여기에 폐 오른쪽 폐 위쪽 출구 쪽에 이렇게 보통 폐암 중에서 이쪽 위쪽 부분에 생기는 암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큰 폐암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인 줄 알았더니 이 신경이 여기서 자극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내려와서 이 폐, 즉 흉곽 출구 쪽에 생긴 엄청난 큰 폐암 때문에 신경 자극이 돼서 팔이 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 디스크 아주 경미하게 있고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오른쪽 폐 위쪽에 생기는 판코스트 튜머, 즉 폐암이 진단이 되셨어요.
이제 목 엑스레이 정면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사실 이것만 보고 이걸 폐암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단이. 뭔가 여기는 에어가 차 있는데 여기는 에어가 좀 안 차 있는 게 보이세요? 왼쪽 폐는 이렇게 까맣게 에어가 차 있죠. 근데 여기는 에어가 없죠. 이 정도 볼 줄 알면 엄청 명입니다. 여기는 에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오른쪽 폐 위쪽에는 에어가 없네. 여러분들 저 맨날 이거 몇백 장을 보거든요. 이거를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이제는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척추만 본다고 요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모르는 병변들이 있는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MR상에서 보면 이렇게 종양 보이죠. 그래서 예상하지 않게 진단이 잘 안 됐던,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덩어리 보이세요? 무기폐된 거 보이세요? 암으로 가득 차서 에어가 안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목 통증이고 팔저림으로 나 정말 척추 통증이네 라고 척추 통증이 말해주는 몸속에 있는 전혀 다른 병, 오늘은 폐암 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폐암 환자 진단 잘 되셔서 치료 잘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증상도 많이 좋아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질환을 아주 세밀하게 볼 때는 세밀하게 치료하고 진단해야 되지만 뭔가가 이상하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좀 약간 이렇게 줌 아웃해서 환자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제 환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드리길 바라고요. 또 대개는 그렇지 않죠. 대개는 뭐 디스크 질환으로 되지만 이런 경우가 저도 적어도 한 3개월에 한두 번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